네, MBC 백분 토론 본방송은 이제 마무리했고요. 유튜브 연장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해야 되는 쟁점들은 많이 있었는데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또 의견이 다양하셔서 충분히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못다한 얘기를 조금 콤팩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지영 교수님께서 편성위원회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발제식으로 조금 짧게 얘기를 해주시면 실제로 얘기를 듣겠습니다. 실제로 유명무실했던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의 법적 심의 의결 기구로 만든 거 법안이죠. 그래서 교섭 대표 노조, 그러니까 한 사업장에 2개 이상 복수의 노조가 있으면 교섭 대표 노조를 결성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과반 노조를 말합니다. 이 교섭 대표 노조가 사추위를 구성, 또 시청자위원회 구성, 보도 책임자 임명 등에서 그동안 일부 이제 배제, 아까 말씀했던 배제되거나 폐쇄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갖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정 집단 노조라 할지라도 과반 노조라 할지라도 편성위원회, 사추위, 시청자위원회, 보도책임자, 편성책임자 임명 등의 의견을 청취한 정도를 넘어서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비토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규정하는 것은 이게 입법 목적에 맞는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방송법 제4조에 나와 있는 부분과 이게 의도적으로 좀 흠결을 남겨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목적에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방송의 독립성은 경영, 제작 분리, 외부 정치권의 분리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조라는 특정 집단으로부터도 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종사자 대표, 즉 과반 노조가 소수 노조 또는 비노조원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할지, 즉 민주적 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 없이 정말 종사자의 대표 의견을 듣는지 방식도 좀 의문이고요. 이런 부분이 보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성위원회 얘기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강 교수님 잠깐 이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컨대 KBS나 MBC를 예를 들면요. 편성규약 제9조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노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각 직능별로 그 단체, 직능단체의 대표들로 해가지고 뽑게 돼 있고요. 거기는 노조와 전혀 개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도 거기에 센터장이라든가 해서 거기 간부들에 의해서 또 5명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토에 돼 있고요. 그거를 왜 우리가 그럼 법에다 넣느냐? 아까 우리 노정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편성위원회가 사실은 제가 좀 양해를 드리자면은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요 편성이 지키지 않습니다. 있으나 아주 유명무실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편성위원회를 법제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를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방송사업자가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임명동의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이렇게 오면서 많은 방송들이 불방이 되고요. 특히 보도 같은 경우는 거의 보도 지침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지만 전 이정현 홍보수석께서 세월호 참사가 났을 적에 전화 사건을 아실 겁니다. 나중에 벌금을 먹게 돼 있는데요. 그때도 뭐냐면요. 우리가 방송 제4조에 따르는 편성에 개입하고 간섭했다. 그거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도 같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 뭐가 되겠어요? 과거에 전두환 정권 같은 신군부 정권 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보도 중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보도에 관계되는 그 종사자들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건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2021년에 있었습니다. 바로 전원 합의로 나왔는데 전원재판부에 나온 것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라고 보고 국가 권력,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같은 사회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방송 편성에 개입하면 그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그래서 이제 그 편성의 자유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노동조합은 방송사 노동조합은 자기의 근로 조건에 관한 문제에서 교섭지를 가는 것이 특히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의 편성에서 과반의 영향을 가지고서 압도적으로 좌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국민을 위한 방송인데 특히나 지금 자꾸 그런 노조의 영향력 지배력이 없는 듯이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공영방송에서 노조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특히 전부 민노총 노조고
그런 문제에서 그 선호도, 그 세계관에 따라서 특히 민노총들의 이 역사 인식이라든가 또 뭐 심지어 대외 관계까지도 굉장히 뚜렷한 인식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방송에 자꾸 투영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저는 오히려 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까지 왔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종민 의원님, 네. 잠깐만 노종민 의원님 차례라서 한번 드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이게 토론이 가능한 상황인가를 좀 의문을 갖게 되기까지 하는데요.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전원이 다 노조에 가입해 있으면 그들은 노조입니까? 구성원들입니까? 노조죠. 노조이자 구성원이죠. 종사자들이 다 노조원이 되면 노조를 배제해야 되나요? 노조는 불법단체인가요? 노조는 결과로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그 이전에 구성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구성원들이 경영자를 견제하면 안 되나요?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까? 이미 언론계에서는 수십 년 동안 보도와 관련해서 경영진의 개입을 막기 위한 무수한 시도를 했습니다. 보도국장 직선제도 실험해보고 보도국장 복수 후보 추천제도 해보고 또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도 해보고 다양한 그런 실험과 싸움과 이게 뭐 제도를 만들었다 노사가 합의했다가도 정권만 바뀌면 희한하게 이 우리 국민의힘 뿌리 정당만 정권을 잡으면 노사가 합의했던 그 제도들을 다 엎어버려요. 지금 뭐 글로벌 스탠다드 말씀하시고 보도 준칙, 방송 준칙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우리 최영두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정당, 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 것이고 제도를 굳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도를 안 만들면 이게 생깁니다. 경영진에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아니, 우리 그 배후에 있는 경영 그 권력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져요. 자, 노조는 죄가 아니에요. 벌 받을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구성원들을 노조로 슬쩍 바꿔가지고 노조가 개입하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법에 이미 노사 편성위원회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지켜야죠. 왜 안 지켜요? 다들 인정하셨잖아요.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편성위원회가 무력화됩니다. 자, 저도 말씀 좀 그래서 할까요? 정권이 무엇이 되든 어떤 정권이 권력을 잡든 이 편성위원회 뭐 하는지 잘 모르시죠? 편성 규약을 만들고 편성 책임자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구입니다. 이거를 무력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특정 경영진, 사주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방송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우리 방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과잉입법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노사 동수로 종사자와 5대5로 편성위원회를 실제화해라. 자, 네, 제가 이야기해서 제가 사실 하나만 말씀드려요. 편성위원회는 법적으로 지금 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행은. 종사자의 의견을 들으라고 돼 됐고 있죠. 그 의견을 들어서 편성 규약을 제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네.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니, 제가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했다는 게 아니라 종사자의 법적 기구라고 의견을 말씀하셔서 법적 기구가 이제 아닙니다. 법적 기구가 되죠.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거예요. 법적 기구를 만드는 이유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편성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법률에 네. 의해서 이 부분을 법률로 만든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편성위원회가 이제는 법적으로 사실 개입이나 간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바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편성위원회는 편성 규약을 만드는 주체이지 그렇죠. 편성- 개입을 하는 주체는 아니죠.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편성 규약의 위반 여부도 심의 의결하지 않습니까? 여기 역할을 보면요. 성격이. 그렇죠. 그럼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심의를 해야 되겠죠. 공정성 위반돼 있을 경우는 어떻게 편성위원회가 운영될까요? 심의 의결할 수 있는 5대5대 동수로서 심의 의결이 거의 불가능할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강 교수님 누구보다 더 방송사마다 이 편성위원회와도 별도로 공정방송위원회가 네. 가동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실험을 해왔잖아요. 예, 그 방송들이 뭐가 그 대체할 수 있는 게 공방협 또는 공방위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아까 문제 소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편성 전반에 대한 부분, 편성 책임자, 편성 규약에 대한 부분들을 재개정하는 자율적 기구예요. 제가 좀 그런데 잠깐만 개입을 그거는 할게요.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회 수준에 따라서 모순의 정도에 따라서. 저도 이게 이런 법적인 규정 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사 합의로. 지금은 노사 합의에 맡겼는데 예, 그게 잘안 아까 되겠다라는 노정민 의원 말씀은 말씀이시잖아요. 네. 정권에 따라서 그게 깨지기도 하더라, 자, 무력화되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 법으로 할게요. 만들자 이런 이게 얘기신 지금 것 아까 같고요. 우리 네.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편성의 자유가 무엇이냐? 그건 국가 권력이든 정당이든 뭐 편성의 변성의 자유에 대해 침해할 수는 없다.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바에 따라서. 근데 법률을 정해서 노조가 이제 합법적으로 노사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 근데 이제 노조가 없다. 종사자일 뿐이다 이야기하는데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슨 언론 자유를 크게 압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물론 저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싶고 있었는데 자 MBC 사장 명품백 받은 영상을 쓰지 못하게 하고 노종면은 방송 불방시키라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상사회에서. 노종면은 매우 억울하실 수 있겠는데 그게 전부가 MBC도 아니고요. 억울한 거 많이 있어요. MBC 사장도 못 바꿨고요. MBC 방문진이 임기가 끝난 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정도로 지금 언론을 흔들밖에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 노조가 없다 그러는데 KBS 사장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또 앞서 임대중 정부 때 그 훌륭한 진보적 언론들 임명하면은요 KBS 노조에서 반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박권상, 예, 한겨레 사장 정현주, 서동권. 노조가 그렇게 힘이 셉니다. 방송에서. 우리 노정민 의원님만 노조라는 말을 자꾸 부인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언론 학회고 우리 국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건 사실상 국민들의 위임에 의해서 우리 참 양식 있는 사람들이 방송을 공영방송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제도하에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노조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방송을 좌우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클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잠깐만요. 이 얘기만 국민의힘 정부 하에서 해고당한 언론인이 오늘 몇인지 진행이 모르세요? 자, 힘이 세면 그렇게 당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안 그랬습니까? 여기 MBC 사장부터 줄줄이 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했어요.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 때 하지 제가 않으시면 되는 수십 겁니다. 명씩 제가 오늘 좀 힘들 거라고 해고를 예상했는데 시켜버리고 아니 내가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노정면은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항변에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알아요. 아니 정말로. 노조가 그렇게 막강한데 그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고를 당합니까? 집단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해고당하겠죠. 그러나 저 MBC 때 보십시오. 옛날에 김장겸 우리 지금 국회의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 배현진 의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고당했습니까? 김장기 의원님은 사실은 그 노조에 관련해 가지고 법률 위반으로 노동부당 노동행위를 해서 이제 그때 해고가 그래서 되신 법 재판이 거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나도 유죄 나왔죠. 나중에 사면 받았지만. 자, 지금 MBC 전 사장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노조를 둘러싼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핵심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도의 차이는 저는 엄청 크다고 보지만 지금 저는 뭐 그것도 하지 말자는 말씀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자, 이전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없어야죠. 최 의원님, 그러면은. 제가 지금 MBC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몹시 곤란합니다. 네, 아니, 몹시 MBC에 곤란하고. 와서 이야기 좀 해야죠. MBC 아까 많이 때문에 하셨잖아요. 우리 정부 알겠습니다. 때 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유튜브 방송이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도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끝을 냅시다. 저희 왜냐하면 13분이 벌써 지났어요. 지금 편성위원회랑 임명동의제 얘기를 했는데 임명동의제 요거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노정민 의원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가 KBS, MBC, EBS 공영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된 게 YTN과 연합뉴스TV 보도 전문 채널입니다. 네. 나머지 예를 들면 지역 MBC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종합 종편 방송이라든지 다 보도국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이 방송사들에는 이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안타깝습니다. 방송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 주체가 민간이든 공영이든 다 방송 허가권을 국가로부터 받잖아요. 공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보도를 담당하면 더더욱 공공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방송은 보도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방송의 보도 책임자만큼은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축소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직 우리 내부에서는 언론계 내부에서는 이런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국민들께서는 아직 생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론되는 여러 이제 대상 방송사들 가운데 지금 연합뉴스TV나 YTN, KBS, MBC는 예외 없이 이 제도를 시행했거나
끊임없이 시도해 왔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너무 잘 알아요. 그 시행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은 일방적으로 폐기를 당하는 이런 아픔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숙성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송으로 확장을 하면 뭐 해당 방송사 중에 일부는 치열하게 이런 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곳도 있지만 생각도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정이 안 돼서. 근데 이런 영역을 다 일률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에서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2단계 과제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이제 공론화로 들어가서 국민 여론을 숙성시키고 저는 관철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토론을 하다 보면 뭐 강재훈 교수님도 그렇고 안정상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최용도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좀 통과된 것이죠. 보완하거나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될 때 언제 될지는 아직 미정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론화 과정, 뭐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합의의 수기의 과정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너무너무 기다려왔고 못 해왔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좀 듣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말씀 맞아요. 수기를 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우리 안정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없다가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도 발의가 안 돼 있어요. 논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은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대선 때도 모여서 수기하고 논의하고 공청회 열고 간담회 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전에 법안이 21대부터 나왔고 시도하다가 결국 통과됐는데 거부권에 막히고 이런 과정을 말할 것도 없고요. 오죽하면 문영배 헌재 소장께서 퇴임한 직후에 방송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겠습니까? 해야 될 때다. 물론 완벽한 게 없죠.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도 안 하면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통과시키지 못하면 제가 볼 때 못한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죠. 윤석열 정부 때도 못했죠. 이제는 해야 된다. 자, 이건 굉장히 위헌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최 의원님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헌 소송에 휘말릴 것이고요. 우선은 헌법의 원칙을 다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당이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1대까지 여야가 모았던 것이 그나마 운영의 문제이지 이 테두리를 바꾸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확하고 사회가 서로 분열되고 서로 싸우는 갈등의 요소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은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로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보도의 관행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보도 준칙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실 약간 그래도 협의해 볼 대목은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국민의 대표성 위임에 따른 그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 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대안에서는 그리고 한민수 의원 아는 중에도 일부 있었는데 그건 싹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랑 협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냥 이렇게 통과시켰는데 이 결과는 나중에 저는 아마 위헌 소송으로 위헌 결정이 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려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천천히 수기하길 바랍니다. 재개정할 때 함께 하시죠. 재개정할 때 함께 하시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또 오늘 못다한 사실은 이 언론 개혁이라는 게 또는 언론의 변화라는 게 방송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미디어도 굉장히 다변화돼 가고 있고 신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언론 또 정치와 국민들 간의 소통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또 많이 공감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못한 얘기가 많습니다. 또 다음에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유튜브 연장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패널 여러분, 시민논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